코로나 상황입니다. 전국 해수욕장 방역에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재 코로나 상황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501명입니다. 예. 어제보다 100명 넘게 줄어들면서 엿새 만에 600명대 아래로 떨어지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건 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든 주말과 휴일에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산세가 꺾였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달 들어서 매주 월요일에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 수준에서 점점 줄어드는 그런 수치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랬죠. 예. 이런 점을 미뤄봤을 때 월요일 기준으로 500명대 확진자 수 결코 적은 수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요일 중에 올해 들어서 최다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다시 좀 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왜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일단 백신을 접종하게 되니까 경계심 좀 풀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7월부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재편을 해서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영업시간도 늘어나게 되고 또 모일 수 있는 인원수도 4명까지 해서 6명 그리고 8명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주말 효과가 실종됐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 것은 이게 네. 이렇게 경계가 풀리게 되면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영국 예.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의 60%가 2차 접종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이유가 이 변이 바이러스인데 영국발, 인도발, 알파, 델타 변이가 지금 확산되고 있어서 지금 전망컨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약 8, 9월이 되면 이게 우세종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쉽게 보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일단 예.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4월 후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수도권 제주는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서 사적 모임 인원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 제주는 6인까지, 비수도권은 8인까지 허용됩니다. 이어서 예. 14일부터는 수도권 제주 8인까지 허용되고 비수도권은 인원 제한 자체가 사라집니다. 아울러 충청남도 그리고 전라남도의 5개군, 즉 곡성, 고흥, 함평, 해남, 신안은 7월 1일부터 인원 제한 자체가 사라집니다. 예,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으니까 일단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말씀드린 것 좀 걱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10시까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말 임대료 내기가 힘들었죠. 야간에 장사하니까 거의 한 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지금도 10시에 나오면 길거리에 사람들 엄청 많고 지금 이런데 12시 되면은 더 많아질 것 같고 사실 지금 막 코로나가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대학생인데 대학교 생활도 못 해보고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약간. 집단 감염도 계속해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홍대 앞에 영어학원 강사 집단 감염이 최근에 심상치 않아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일이죠. 서울 홍대 인근의 한 주점에서요. 경기 지역 한 5군데에서 원어민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 영어 강사 6명이 모임을 일단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가 문제인데 이 해당 강사 6명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이 강사들의 가족이나 지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그러니까 수업을 들었었던 이 학생들 그리고 이들의 가족들까지 감염 전파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흘 만에 누적 확진자가 132명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무려 132명. 그런데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원어민 강사 중에 한 명하고 접촉을 했던 또 다른 학원의 영어 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조금 문제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 무리를 빚고 있는 영어 강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원어민 강사는 아니고 한국인 강사입니다. 지금 6명 중 1명인 외국인 강사 접촉을 한 후에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니 검사를 받으라 이런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개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심지어 자신이 다니는 학원에는 내가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다. 이런 거짓말까지 했고요. 이후 열이 나서 뒤늦게 검사를 받아봤더니 확진 판정을 받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원생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책임에선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중간에서 한 명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면은 원생 5명이 확진을 받은 것처럼 더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뢰를 가지고 그런 통보가 오면은
당연히 그거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라는 건 정말 분명해 보이고요. 예. 사실 학원의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도 성립이 가능한 그런 아. 사안으로 보이고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해야 될 겁니다. 예, 저런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도의적으로 그런 통보가 오면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서초구에서도 또 이런 집단 감염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초구의 한 학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예. 지난 24일 날 수강생 한 명이 최초로 확진을 받았고요. 그러자 7명은 조사를 전부 다 했는데 26일 날 7명이 추가로 또 확진이 됐고요. 예. 그리고 나 27일 날 4명이 추가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현재 최초 확진자를 빼고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11명, 그리고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46명인데요. 지금 108명이 검사를 다 받았거든요. 관련된 사람들 108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나머지는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예. 이 대기 중에 있는 분들 중에 또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해당 학원 같은 경우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켰지만 본인들 예. 주장입니다. 물론 일부 강의실 같은 경우 지하에 있어서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확산이 더 커졌다라고 지금 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걱정이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 휴가철이에요. 그러다 보면 해수욕장이 개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건데 김유진 아나운서 이제 좀 있으면 휴가철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다음 달 1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부터요. 부산과 제주, 인천에 있는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전국에 있는 267곳의 해수욕장이 차례로 개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다가 올해는요. 백신 접종률이 좀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피서객 역시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해수욕장에서 방역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덩달아 걱정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박선배 마스크 문제인데 수영을 하려면 바다에 들어가고 그때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수욕장에서도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물 안에 들어갔을 때만 예외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예전처럼 해수욕장에서 음주 취식을 하다가는 방역수칙 위반에 적발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각 지자체별로 해수욕장 방역 대책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인천시는 QR코드를 시행하고요. 이 강원도는 체온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체온 스티커를 도입했습니다. 아울러 발열 체크 드론을 띄워서 발열 환자를 용이하게 파악해 관제 부서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충청남도는 드라이브-스루 발열 검사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예, 관련해서 방역 당국이 당부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이 완화되며 모임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급적 7월은 자주 만나지 않던 지인과의 대규모 모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장과 동호회 등의 대규모 회식, 음주를 동반한 실내에서의 장시간 모임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면 7월 동안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리 두기가 완화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좀 조심해 달라는 당부인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소식이 많아요. 걱정되는 실제로 그런 일도 있고. 그런데 조금 반가운 소식도 하나 들려왔는데 나훈아 씨 관련 소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가황으로 불리는 나훈아 씨가 콘서트를 재개한다라는 소식인데요. 7월부터 대구, 부산 그리고 서울 지역 순으로 단독 콘서트를 다시금 연다고 합니다. 예. 대구 공연 티켓 같은 경우는요 이미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여전히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나훈아 씨가 이렇게 빨리 콘서트를 재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상으로 회복되는 게 너무 늦어지니까 예.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싶었다는 게 나훈아 씨 측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예. 평범한 일상마저 가두어버린 세상. 요놈의 그 표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놈의 코로나19를 멱살이라도 비틀어서 답답한 세상에 희망가를 소리쳐 부를까 한다. 아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지쳐있는 우리 이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도 전달하고 좀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나훈아 씨가 아마 콘서트를 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안에서 저런 거를 하게 되면은 기운을 돋보다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훈아 씨를 검색을 하다 보면은 키워드 따라 뜨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피켓팅인데요. 예. 피켓팅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말 피 튀기게 힘들게 얻을 수 있는 티켓팅이다. 피를 튀기게 하는 경쟁의 티켓팅이다라는 뜻인데요. 지난해 이런 이야기가 사실 뭐 예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었던 게 지난해 나훈아 씨의 이 티켓 예매가 오픈되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전부 매진이 됐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 표 가격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한 10만 원 정도대 이 표 가격이 지금 안표로 55만 원까지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55만 원에 파시면 진짜 안 되는 게 나훈아 씨 또 제작진에서 이걸 다 걸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게 되면 이렇게 되면요 티켓 자체를 아예 취소하는 그런 방법도 찾고 있기 때문에 예. 정말 공연을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안표가 더 이상 성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표도 누군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좀 배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